마지막으로 온 시대는 철의 시대. 이 천박한 금속의 시대가 오자 인간들 사이에서는 악행이 꼬리를 물고 자행되기 시작했다. 금속이 나돌자 사사로운 싸움은 곧 전쟁으로 번졌다.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피 묻은 손으로 무기를 휘둘렀다. 이 친구는 저 친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장인은 사위의 손을 안심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났다. 형제 간의 우애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아비는 지엄이가 죽기를 목마르게 기다렸고 지엄이는 지아비가 죽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사악한 계모는 독초를 찧어 독약을 만들었고 자식은 아비의 점괘를 겼는지라며 아비 죽을 날을 목느리고 기다렸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을 떠나자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있던 불사의 처녀신 아스트리아도 머리를 풀고 이 피 묻은 땅을 떠났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예요.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신화 이야기 좋아하세요? 저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정도로만 짧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 버킷리스트의 하나인 이 360여 권이 넘는 세계 문학을 읽는 그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결심을 하고 읽어봐야지 하고 실행한 첫 책이 바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하죠. 아마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이야기도 어딘가 묻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 방대한 이야기 중 변신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1권에서는 성경 속의 천지창조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의 우주에서 지구와 생명이 탄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신의 형상처럼 인간이 만들어졌던 때 이를 묘사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제 몫의 거처에 자리를 잡자 오랫동안 혼돈의 덩어리 안에 갇혀있던 별들이 하늘 하나 가득 찬연히 빛나기 시작했다. 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사는 것이 있어야 마땅한 법이다. 그래서 신들과 별들이 천상에 자리를 잡았다. 물은 아름다운 비늘을 번쩍거리는 물고기들의 거처가 되었고 대지는 짐승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흐르는 대기는 새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이 짐승들보다는 신들에 가깝고 또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생물을 지배할 만한 존재는 없었다. 인류가 인간이 창조된 것은 이즈음이었다. 이 인간은 세계의 시원이자 만물의 조물주인 신이 신의 씨앗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가 천궁에서 갓 떨어져 나온, 따라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천상적인 것이 조금은 남아있는 흙덩어리를 강물에다가 이겨 만물을 다스리는 조물주와 그 모양이 비슷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늘 시선을 땅에다 받고 다니는 데 비해 머리가 하늘로 솟아 있어서 별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도 있었다. 이로써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흙덩어리였던 대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품 안에 거느리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흙덩어리였던 대지는 인간이라는 생물을 품에 안게 되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은 신과 같은 곳을 나누며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카오스에서 지구와 생명이 탄생하고 신들의 전성시대에서는 신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전쟁을 엮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신들의 복수편에 담긴 미네르바 여신과 아라크네의 솜씨 겨루기 편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변신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거미를 볼 때마다 미네르바 여신과 아라크네가 생각나실 수 있어요. 신들의 권능, 신의 영역을 침범한 한 여인이 거미로 변신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배를 매우 잘 짜는 아라크네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배 짜는 솜씨에 관한 한 팔라스 여신을 능가하는 신도 인간도 세상엔 없었는데요. 이 아라크네 처녀가 얼마나 솜씨가 좋으면 팔라스 여신도 따라가지 못할 능력을 가진 신의 손이라는 찬사를 듣게 되죠. 그 찬사들은 곧 여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노파로 변신한 팔라스 여신은 아라크네 처녀를 찾아가 조언을 하죠.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솜씨이나 그렇다고 해서 신을 무시하거나 경거망동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저 지나가는 늙은이의 참견으로만 생각한 아라크네는 그런 말은 자식들에게나 하라며 자신의 솜씨가 두렵지 않으면 신이 직접 와서 겨루어 볼 일이라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불끈 화가 난 여신은 내가 곧 그 신이다 하며 노파에서 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라크네를 노려봅니다. 이쯤에서 아라크네가 무릎을 꿇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는 신이잖아요. 하지만 놀란 아라크네,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신과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늘에서는 신들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인간과 신의 배짜기 결투. 굉장히 치열한 결투인데 배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마법에 홀린 듯 그렇게 구경꾼들은 혼이 나간 채로 바라보았다고 해요. 여신은 인간이 경솔히 행동하다가 신에게 혼이 났던 과거의 역사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배에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아라크네는 이에 질세라 신들의 만행을 또 배틀에 하나씩 그림처럼 짜놓았죠. 배짜기의 여신인 팔라스 자신은 물론 잘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리볼조차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솜씨였다. 겨루기 상대의 솜씨가 인간의 도를 넘은 데 격분한 이 금발의 여신은 신들의 비행을 낱낱이 폭로한 이 배폭을 찢어버리고는 들고 있던 키토로스산 회양나무 북으로 아라크네의 이마를 서너 번 때렸다. 아라크네는 그제서야 여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얻은 줄을 알고는 들보에 목을 메었다. 여신은 자기 손으로 들보에 목을 맨 이 아라크네를 가엾게 보고 그 끈을 늦추어 주면서 이렇게 일렀다. 이 사악한 것아, 네가 누구 마음대로 너의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목숨을 보존하라. 보존하되 늘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벌이나 겉벌이어서 끝이 없을 것인즉 너의 일족과 너의 후손들까지 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서워. 아니 가엾게 보고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겉벌을 내린다고요? 게다가 일족의 후손들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여신은 약초즙 한 방울을 아라크네에게 뿌리죠. 독초즙이 묻은 아라크네의 머리에서는 이내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코와 귀가 없어지고 머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줄어들었죠. 몸통도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더니 갸름하던 손가락은 양옆으로 길어져 다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아라크네는 꽁무니로 실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때 거미가 된 아라크네는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실을 내어 공중에 걸고는 거기에 매달려 산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두 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좀 옮겨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세계 문학 전제 한번 저는 함께 읽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